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재명의 어제 양자회담, 이 양자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이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대화가 시작이 됐고 협치의 물꼬를 텄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첫 대화니까 아쉬운 점은 있었다. 그 다음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협치가 시작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을 만나겠다. 국회에서 이제 다음에는 만나겠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에서는 답답하고 아쉽다.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국정을 대하는 태도, 국민들과의 소통, 이 공감을 넓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어젯밤에 이재명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이재명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회담의 전략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과의 이 회담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태도 변화를 노린 것이고, 이재명은 이제 야권 전체의 대표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야당 대표로서 국정 파트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제 그 회담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양측에.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달성이 됐느냐. 모두 발언은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나가는 기자를 불러 세우고 모두 발언을 할 정도로, 또 10장의 A4 용지 10장에 메모를 해가서 대통령 앞에서 그걸 모두 보고하는 것처럼 읽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 발언 뒤에는 이제 130분이 넘게 이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모두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공개에서는 이제 모두 발언에서 거의 대부분을, 전체를 이재명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85% 대화를 주도했고 이재명은 15% 정도 이야기를 했다. 공개 발언에서는 100% 이재명만 말을 했고 비공개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지층이 있고 윤 대통령도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층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이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어제 그 회담을 보고 박수를 친 사람은, 이재명의 태도에 박수를 친 사람은 전부 개딸들일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저게 야당 대표가 왜 저러지? 왜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그걸 요약까지 해와서, 메모까지 해와서 대통령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걸 다시 저렇게 쭉 나열을 할까? 대통령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의 회담을 꼭 이 대목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도 미루는 것이 맞다. 회담을 해서 대화를 할 게 사실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조국은 지금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 복수, 보복, 자신의 방탄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소통은 필요하지만 이 회담을 빨리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고, 또 지지층의 생각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이재명이 말하도록 모두 판을 깔아주고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사실 왜곡이 많았는데도 지금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했는데 법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듣고 있었습니다. 지지층에 실망을 주면서까지
윤 대통령은 인내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 합리적인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정치력입니다. 소위 이재명이 말하는 영수회담이 되려면 어제 그 15분 넘게 이재명이 메모를 해가서 읽은 것,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실무회담에서 서로 자료로 주고받아도 충분한 이야기고 모두 이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소위 영수회담, 첫 영수회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이재명은 우선 어제 총선 민심이라고 하면서 국회를 존중해 달라, 거부권에 대해서 좀 신중해 달라, 야당을 존중해 달라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하고 그 다음 미래지향적으로 어제 이재명이 짧게 언급한 것들입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협조를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 민생에 대해서 25만 원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추경을 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 민생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더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온 그런 각종 법안들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 왜곡까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뭐 듣고만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도록 이끌어냈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지금 개딸들 보기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치력도 떨어져 보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방탄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은 역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발목 잡기 그것 이외에는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답변을 모두 한 셈이죠. 이재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역시 이재명은 아직까지 정치력으로도 야당 대표가 되기에는 또 자신의 방탄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드러난, 이제 앞으로 회담이 계속될 텐데 회담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태도, 또 지금의 조국의 태도, 또 국민의힘 사정을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계기가 어제 회담에다가 또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1호 법안으로 이 국회가 개원을 하면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총선 당시부터 공약에서 또 지금까지 조국이 뭐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국정이 나아갈 방향, 이 뭐 의대 정원 현안이 되고 있는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겁니다. 조국은 지금 자신의 보복 화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 처벌받아야 될 부분인데 화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국이 자기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서 12석을 얻었다라고 해서 지금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민주당 일부 지지층이 분리된 것일 뿐이죠. 이 정치는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어제 175석을 얻었지만 어제 영수회담, 양자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말 수준 낮은 정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국이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동훈의 딸이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유학 준비를 하면서 에세이라든지 논문을 이게 지금 전문 그 학원을 통해서 대필한 의혹이 있다. 이 지금 경찰이 수사를 모두 다 했습니다. 무혐의였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MIT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이걸 지금 계속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부분입니다. 입시 전문 학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있지만 입시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경찰도 이미 이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걸 계속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또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죠. 고발 사주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함께 지시를 했다. 이것도 이미 윤 대통령이 밝힌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걸 뭐 지시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추미애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그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 그게 소송이 걸려 있었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 소송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리인을 바꿨다. 뭐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한동훈에 대한 이 특검이 내용이 되지 않는 데다가 조국 혁신당이 이걸 1호 법안으로 내겠다. 지금 민주당이 내는 특검법, 이 특검법도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다 한동훈 특검법까지 내게 되면 이게 특검이 정치 공세다라는 걸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조국이 지금 교섭단체도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이 조국에 대해서 교섭단체를 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교섭단체를 요구를 하면서 이런 강성 발언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이것도 못마땅한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조국이 구속이 되고 나면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다. 제대로 된 뭐 정책 하나 내는 적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국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국이 가끔씩 조국의 협력을 얻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 지지층이 겹치니까 그렇지만 조국 당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당이다. 조국은 구속되어야 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조국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되지 않는 한동훈 특검법, 이건 한동훈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한동훈 특검법은 뭐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기가 힘듭니다. 이걸 조국은 계속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조국의 정치 감각이죠. 문제는 조국이 계속 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한동훈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의 사정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원내대표. 지금은 이철규밖에 없습니다. 이철규는 누가 뭐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동훈과 정말 뭐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철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 국민의힘이 개혁된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원팀의 관계도 보여줘야 하고 또 들으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수평적인 당정 관계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대안으로 당대표로 역시 한동훈 밖에는 지금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윤 대통령도 한동훈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뭐 개인적인 관계야 또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한동훈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필요한 상황에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대목들입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거대 야당의 대표답지 않은 저런 정치력, 자신의 방탄에만 매몰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투력을 가진 사람도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이외에는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메시지 능력에서부터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3주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70% 이상이 자기 당대표로 한동훈이 적합하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의 이야기는 앞으로 갈수록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총선 패배 책임론, 뭐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철규가 원내대표가 되고 그러면 총선 패배 책임론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정치 개혁 쪽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다. 미래를 쳐다본. 그러면 한동훈의 등판 여지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도 한동훈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재명 조국이 지금
한동훈 등판을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국이 되지도 않을 이 한동훈 특검법, 이 내용도 없는 이 한동훈 특검법을 계속 내세우면서 한동훈의 체급을 키워주고 있고 한동훈과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원팀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조국은 뭐 계속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보복 이외에는 뭐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조국이 총선에서 이기긴 했지만 정치력에서는 밑바닥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어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된 셈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